이번 수업은 지난 강의 맥스, 어트리뷰트, 랭글, 기초 이론 편을 듣고 오셔야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카드를 꼭 확인해주세요. TWA 후디니 최초 입문 강의 3강 파트 4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어트리뷰트 밥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밥, 어트리뷰트 랭글을 활용해 3강 파트 2 그리고 3강 파트 3에서 배웠던 시계 시스템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 합니다. 자, 촬영이 마쳐진 시점에 공지를 넣습니다. 어트리뷰트 밥 기초이론과 예제를 다루는 것만으로 1시간이 넘어가 버려서 시계 시스템을 벡스와 밥으로 만드는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우선 후디니에는 벡스라는 컴퓨터 언어가 있습니다. 이 벡스라는 언어를 이용해 우리는 후디니가 노드로 준비해주지 않은 계산을 수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의력을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값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벡스 언어에는 몇 가지 기본 규칙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을 통해 그 규칙들을 배웠습니다. 벡스 언어를 사용자가 구성하는 방법은 어트리뷰트 랭글과 어트리뷰트 밥,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 처음으로 여러분과 어트리뷰트 랭글 노드를 이용해 간단한 코드들을 직접 써보며 후디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가공되는지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트리뷰트 밥을 배울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벡스를 이해해야 했던 지난 시간보단 공격적이고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수업을 들으시면 왜 제가 강의 순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트리뷰트 밥을 벡스와 랭글 이후에 배치해 두었는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슬슬 몸을 풀어가며 어트리뷰트 밥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어트리뷰트과 변수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우선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트리뷰트과 변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벡스 계산과 연산 과정에서 값을 저장하고 연산 중에 그 값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럼 어트리뷰트과 변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트리뷰트는 결과에 저장되며 다음 노드에서도 다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변수는 한 노드 안에서만 역할을 하며 다음 노드에서 다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간단한 수학 퀴즈 같은 문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간단한 수학식을 보면서 우리가 KK를 구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물론 위와 같은 관계에서 KK의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이처럼 계산식을 세워 단번에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지난 시간에 벡스에서 변수와 어트리뷰트를 통제하고 연산을 요청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근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벡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KK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방금처럼 간단한 계산이 아닌 복잡한 관계가 얽힌 연산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변수나 어트리뷰트를 만들어가며 작업하는 이유는 원하는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값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조금 더 손쉽게 정보를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자, 몸풀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밥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이미 앞 강의에서 랭글을 배웠다고 가정하고 둘을 가볍게 비교해보겠습니다. 후디니는 벡스 언어를 다룰 두 가지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는 어트리뷰트 랭글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트리뷰트 밥입니다. 랭글은 이처럼 코딩의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노드의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랭글을 이용한 벡스 코드는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진행하며 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벡스 코드의 스타일은 상대적으로 확정적 명령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밥은 벡스에 비해 훨씬 유동적 명령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벡스는 변수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밥은 모든 노드가 변수로서 역할을 합니다. 자, 방금 제 말 이해 못하셔도 좋습니다. 이 수업의 마지막엔 이해가 될 예정입니다. 벡스를 설명하면서 존재선언, 값선언, 단순 명령, 계산 이런 기능이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동일한 비유는 아니지만 밥에서의 노드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가 가능합니다. 밥 노드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역할은 값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연산입니다. 첫 번째, 값. 노드는 벡스가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값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 값은 인티저 5, 플롯 2.7653, 벡터 2,6,1 등 데이터 타입으로서 가능한 정보라면 뭐든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용도는 바로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 더하기라는 노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플롯 5와 플롯 2가 각각 add 노드의 왼쪽에 있는 input 1, input 2로 들어온다면 더하기 노드인 add는 플롯 5와 플롯 2를 더해 플롯 7이라는 값을 결과로 쥐고 있을 겁니다. 제가 결과로 쥐고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결과로 쥐고 있다는 건 플롯 7이라는 값 역시 다른 어딘가로 정보를 제공하는 값의 역할을 한다는 걸 뜻합니다. 보시면
더하기를 해주는 연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값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려둔 그림들을 보면서 뭘 의미하는지 해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고 준비가 되었다 싶은 순간에 바로 후디니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밥에서 연산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각형은 밥에서 이용될 노드이고요. 선으로 표현된 건 노드들을 이어주는 와이어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직관을 믿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그림은 뭘 뜻하고 이걸 수학적인 식으로 쓰면 어떤 결과일까요? 우선은 보이는 대로 한번 써볼 건데요. 자, 4.1 그리고 여기서 연산을 위한 더하기가 쓰였죠. 더하기 2는 6.1 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플롯과 인티저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을 따질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플롯 4.1 더하기 인티저 2. 이 내용이 바로 이 add가 가지고 있을 값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쓸 수는 없을까요? 인티저 2 더하기 플롯 4.1. 자,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위의 내용은 맞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에서 연산을 도와주고 있는 이 add 노드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add 노드에 먼저 들어온 정보와 나중에 들어온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들어온 정보를 1번 인풋이라고 부를 거고요. 두 번째 들어온 정보를 2번 인풋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때 이걸 수학식으로 풀게 되면 1번 인풋 더하기, 왜냐하면 add니까요, 더하기 2번 인풋입니다. 즉 우리가 직관적으로 썼던 플롯 4.1 더하기 인티저 2가 맞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에 표현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앞에 예시와 이번 예시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와이어가 꼬여 있다는 점이에요. 자, add 노드에 들어오는 정보의 순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인티저 2가 먼저 들어오고요, 플롯 4.1이 나중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학식처럼 쓰게 된다면 인티저 2 더하기 플롯 4.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플롯 4.1 더하기 인티저 2는 결과값이 플롯 6.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이 결과는 인티저 6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맥스에서의 연산은 그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먼저 쓰인 데이터 타입이 결과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봤던 두 개의 데이터 타입 플롯 4.1과 인티저 2, 이 두 가지 노드를 이용해서 총 4가지의 연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는 순서 같은 것들이 조금 꼬여 있는 것들이 있고 그냥 보이는 대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각각의 결과를 스피디하게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걸 볼게요. 보면 먼저 들어오는 내용이 인티저고 나중에 들어오는 내용이 플롯이죠. 그러면 이 결과는 인티저 2 더하기 add니까 더하기인 거예요. 더하기 플롯 4.1이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먼저 들어오는 정보는 플롯 4.1이고 두 번째 들어오는 정보는 인티저 2입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플롯 4.1 마이너스 인티저 2.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멀티플라이에서 먼저 들어온 정보는 인티저 2고 두 번째에 들어온 정보가 플롯 4입니다. 결과를 써보자면요, 인티저 2 곱하기 플롯 4.1입니다. 자, 마지막은 먼저 들어온 정보가 플롯 4.1이고 두 번째가 인티저 2입니다. 써볼게요. 플롯 4.1 나누기 인티저 2. 자, 이 각각의 결과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은 이 숫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다 이 앞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쓰였는지를 먼저 써둘게요. 바뀌지 않을 거니까요. 인티저가 될 거고 플롯이 될 거고 인티저 플롯이 될 겁니다. 간격을 조금만 좁힐게요. 자,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결과는 6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결과는 2.1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결과는 8이 될 거고요, 네 번째 결과는 플롯이기 때문에 2.05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쉬웠죠?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add라는 연산작용을 해주는 노드 안에 첫 번째 인풋과 두 번째 인풋을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인풋으로 들어온 내용을 쓸게요. float 2.5 더하기 두 번째 인풋이겠죠? 똑같은 동일한 정보지만 float 2.5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float 5.0이 되겠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달라진 건 add에서 multiply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첫 번째로 들어온 인풋과 두 번째로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multiply의 연산 순서에 맞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1번 인풋이고요. 여기는 2번 인풋을 쓰면 되겠죠. 써보겠습니다. float 2.5 곱하기 float 2.5 결과는 float 6.25. 자, 여기까지도 쉽죠? 자, 솔직히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내용들은 정말 간단했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안 굴려도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이 한번 잠깐 스톱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의 결과를 수학식처럼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셨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노드가 어떤 내용들을 요구했었는지 거꾸로 역행하는 순서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마지막 멀티플라이 노드는 가장 먼저 float 0.01이라는 값을 요구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의 값을 요구했을 겁니다. 바로 이 멀티플라이 노드고요. 자, 그럼 이 멀티플라이 노드는 어떤 값들을 요구했었죠? int 3과 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또 어떤 내용을 요구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과도 각각 한 번씩 써보고요. 이 결과도 쓰고 이 결과도 차근차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써주면 될까요? 써볼게요. 먼저 들어온 내용이 float이기 때문에 float 2.5 더하기 integer 2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적어볼게요. 이 내용은 여기에 적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내용이 integer 3이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자, 써볼게요. integer 3 곱하기 float 2.5 더하기 integer 2.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노드인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여기에 써볼게요. 가장 먼저 요구가 되는 건 이 값이죠. 그러면 float 0.001 곱하기 이 값이죠. integer 3 곱하기 float 2.5 더하기 integer 2 한 거를 두 번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살짝 정리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어차피 밥을 가르쳐드리는 시점 중에서 설레는 시간인데요. 지금 여기에 써있는 이 식은 마치 공학계산기에 값을 입력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식을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노드들의 이름을 좀 지어볼게요. 그리고 그 관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loat, integer 이런 내용 제껴두고 쓰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A, B, C, D로 정해줄 거고요. 여기는 AA, BB, 여기는 K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더하기 B겠죠. 그러면 B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C가 들어오고 AA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C multiply A가 됩니다. 그리고 K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우선 D가 들어오고 곱하기 BB의 제곱이 됩니다. 자, 필요 없는 이 식은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치도 좀 옮길게요. 자, 이때 A, B, C, D의 값을 특정해 준다면 어떨까요?
자, 한번 써볼게요. A는 2.5, B는 2, C는 3, D는 0.001. 자, 이 식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닌가요? 자, 좀 느낌을 바꿔볼게요. 크기를 좀 줄여보고요. 색깔도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나열도 좀 예쁘게 해보고요. 자, 이 식 어디서 봤던가요? 되게 벡스에서 랭글 이용할 때 봤던 느낌 아닌가요? 만약에 여기에 자, A 같은 경우에는 플롯이니까 플롯이라 써주고, B는 인티저, C는 인티저, 자, D는 뭐죠? 플롯이죠. 플롯. AA는 자, 이때는 어떤 값을 받아올지 알고 써주는 게 좋아요. 플롯입니다. 그리고 BB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오는 게 인티저죠. 인티저. 그리고 K는 플롯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다 닫아줬다고 한다면 완벽히 벡스 코드로 된 문장으로서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각형, 모든 노드들은 마치 모두 변수처럼 이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강의 도입부에 제가 이런 식을 보여드리면서 KK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운을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벡스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우선 지금은 변수와 어트리뷰트에 대한 구분은 없이 다 변수로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밥의 형태로 노드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지금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은 A의 값을 써줬고요. B의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724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2A, 3B, 그리고 8A, 1.5B를 만들어줘야겠죠. 여기서 쓰이는 이 상수들도 필요할 예정입니다. 우선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가 들어갈 거고 3, 8도 필요하고 1.5도 필요합니다. AA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A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는 곱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3B, 자, 곱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값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50으로 나눠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나누기가 될 거고 상수죠. 50은. 그렇다면 다른 노드를 만들어서 50으로 나눠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AA가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BB가 만들어질 거고 나머지 연산 과정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B는 무엇에 해당될까요?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쓰인 상수들은 여기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AA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까지가 AA입니다. 마찬가지로 BB는요, 여기까지가 BB입니다. 그리고 KK는 이곳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처럼 동일한 수학식을 벡스코드의 방식과 밥을 이용한 노드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벡스와 어트리뷰트 랭글을 배울 때 엄청 공을 들여서 배웠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변수와 어트리뷰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두 가지는 모두 어트리뷰트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밥을 단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일부러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냈을 때 어떻게 어트리뷰트로 출력할지는 곧 알려드릴게요. 아참,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벡스는 변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 밥은 모든 노드가 변수로서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아까 이런 형태의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모든 노드가 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걸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었던 이러한 노드의 트리도 개념적으로는 각각의 노드가 모두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맥스를 한번 볼게요. 맥스에서는 AA를 표현하는 함에 있어서 2나 3, 50에 대한 숫자는 관계 자체가 확정적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변수처럼 다시 이용이 된다든지 어디에서 쓰인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이 말이 이해가 가셨다면 이 말도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백스 코드의 스타일은 상대적으로 확정적 명령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vab은 백스에 비해 훨씬 유동적 명령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말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vab에서 어트리뷰트를 다루는 방식만 알려드리고 후디니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백스에서 변수와 어트리뷰트를 어떻게 구분 지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백스 코드의 방식으로 쓰여진 세 가지 형태를 한번 볼 건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각각의 식은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타입 캐스팅의 과정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걸 보시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float A가 있고 float B 이런 식으로 변수만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은 어떤가요? 타입 캐스팅에서 맨 마지막 것이 다르죠. 자, 첫 번째부터는 float A부터 BB까지는 변수로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맨 마지막 KK는 float attribute KK 어트리뷰트로서 쓰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어떤가요? A와 B는 변수로서 이용이 되고 있고 AA, BB, KK는 어트리뷰트, 플롯 어트리뷰트로 쓰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원하는 정보를 어트리뷰트로서 사용하려면 vab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바인드와 바인드 엑스포트라는 노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바인드와 바인드 엑스포트는 세팅만 다를 뿐 바인드라는 하나의 노드입니다. 바인드를 쓰는 것 자체는 후디니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단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어트리뷰트를 이용하지 않았죠. 즉 모두 다 변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vab의 형태를 보면 모두 다 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어트리뷰트로서 정보를 빼내주는 과정에 아무것도 없죠.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일치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KK에 대응되는 이 값을 어트리뷰트로 뽑고 싶다면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결과에서 빼신 다음에 KK로 어트리뷰트를 쓰겠다 라는 의미에서 바인드 노드를 써줘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float attribute AA와 float attribute BB를 이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vab에서는 어떤 차이를 주면 될까요? KK를 붙여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AA고 여기까지가 BB였죠. AA에서 결과에 바인드 노드를 꺼내주시고 AA라고 명명해 주신 다음에 밖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BB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BB라는 어트리뷰트로 결과를 뽑아달라고 바인드 노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트리뷰트로 뽑아내는 과정은 간단하죠?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값도 어트리뷰트로 뽑고 싶고 여기에 있는 값도 어트리뷰트로 뽑고 싶고 또 여기에 있는 값도 어트리뷰트로 뽑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인드를 꺼내주시고 예를 들어서 K 여기서 바인드 꺼내주시고 S 여기서 바인드 꺼내주시고 T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트리뷰트로 변환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후디니로 넘어와서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후디니를 켜시고 내용을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예제들은 지난 시간에 어트리뷰트 랭글 노드를 이용해 맥스 코드로 작성했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vab로 하면 어떻게 표현될지 만져보면서 결과적으로는 랭글과 vab이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결국 같구나라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막상 해보면 또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 설명을 다 들으셨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터페이스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요 윗공간에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를 볼 거고요. 이 공간의 사이즈는 많이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vab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이만큼 올려주도록 하고요. 공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를 누르시면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백그라운드를 전 어둡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오브젝트에서 탭 누르시고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탭 누르시고 Add 노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지금 위에서 원래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보였어야 되는데 지오메트리 스프레드를 켜둔 상태고요. 자, 지금 여기에 링크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링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지정해주고 이것도 1번으로 지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1번으로 지정해줬습니다. 자, 오브젝트에서 P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라미터를 오브젝트 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탭 누르시고요. 어트리뷰트 맙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에서는 점을 하나 생성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점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점이 너무 작으니까 점도 좀 잘 보이도록 해볼게요. 포인트 사이즈를 20까지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쫓아오셔도 돼요, 이 부분은. 자, 포인트가 커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어트리뷰트 맙에 연결을 해주고 플래그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맙을 드래그 해줘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 어트리뷰트 맙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쫓아오셨나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다뤘던 예제들을 사진으로 따로 올려두었답니다. 이런 식으로요. 랭글에서 작성된 코드를 맙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제를 시작하기 전에 어트리뷰트 랭글을 꺼내서 어트리뷰트 맙과 파라미터가 어떻게 다른지만 살짝 확인해 보고 갈게요. 우선은 어트리뷰트 랭글 한번 꺼내 볼게요. 그리고 자, 어트리뷰트 랭글의 파라미터와 어트리뷰트 맙의 파라미터를 보시면, 자, 밑에 이 엑스프레션 이하의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고 위에 그룹 타입, 런오버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룹 타입, 런오버, 그룹 타입, 런오버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트리뷰트 랭글을 알려드릴 때 런오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트리뷰트 맙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런오버의 내용을 보시면 디테일, primitives, points, vertices, numbers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시간엔 포인트만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포인트를 꼭 선택해 주시고요. 어트리뷰트 랭글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어트리뷰트 맙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트리뷰트 맙에 들어오자마자 있는 이 두 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노드는 지오메트리 맙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노드는 지오메트리 맙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두 노드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미리 준비된 세팅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이 신경 쓰고 다루게 될 P도 있고요. 그 속도를 나타내주는 V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글로벌 베리어블에서 이용했던 프레임과 같은 정보도 불러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기본으로 제공된 이 두 노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만 지금은 과감히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이 빈 어트리뷰트 맙입니다. 제가 연습을 하는 지금 기본으로 제공된 두 노드를 지워버리고 작업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바로 어트리뷰트 P, 포지션 어트리뷰트 때문입니다. 벡스 랭글을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포지션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당연한 속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다거나 다른 속성과 다르게 처리될 거라는 막연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KK 어트리뷰트과 포지션 어트리뷰트는 뭔가 무언가 아우라가 다릅니다만 처리 방식은 똑같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시작하기 전에 5가지만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작업을 위한 어트리뷰트를 불러오는 법. 두 번째, 상수를 만드는 법. 세 번째, 연산자를 꺼내는 법. 네 번째, 값을 분해했다가 뭉치는 법. 다섯 번째, 값을 어트리뷰트로 출력하는 법.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위해 어트리뷰트를 불러오는 법. 제가 이론 시간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용할 노드는 바로 바인드입니다. 바인드는 우선 지오메트리 1으로 나가볼게요. 지금 어트리뷰트 맙에 들어오고 있는 이 인풋의 정보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어트리뷰트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만약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이 있다면 그 이름을 써줌으로써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탭키 누르시고 바인드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드를 꺼내주시면, 자, 파라미터에 name과 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 밑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받고 있는 정보에서 파라미터라는 어트리뷰트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어트리뷰트이 있다면 이용하겠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럼 지금 파라미터라고 써있는 이 바인드 노드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들어온 정보가 인포메이션을 봤을 때 파라미터라는 포인트 어트리뷰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 바인드 노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대문자 p, 포지션 어트리뷰트의 이름인 p를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포지션 어트리뷰트이 3개의 플롯으로 이루어진 벡터인 걸 아니까 설정을 바꿔줄게요. 네임과 타입을 포지션 어트리뷰트에 맞게 바꿔준다면 지금부터 이 바인드 노드는 포지션 어트리뷰트를 가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지션 어트리뷰트를 다룰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둔 거예요. 이번에는 상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상수를 나타내는 영어로 constant라는 게 있는데요. 자, 탭키 누르고 constant를 쳐보시면 1.0이라고 써있고 constant가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꺼내볼게요. 자, constant는 상수인데 바인드 노드와 유사한 점이 있죠. 인풋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값이고 이 노드가 어딘가에 값을 보내줄 수만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파라미터를 보시면 const 타입에 float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다른 타입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정보들 어디서 봤던 정보죠? 바로 데이터 타입과 관련된 내용이죠. 만약에 제가 float을 클릭을 한다면 float으로 된 값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인티저를 클릭한다면 인티저로 된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벡터를 만들고 싶다면 벡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원하는 값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예시로 값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뭐 1.2, 2.7, 3.1 이런 식으로요. 자, 보시면 이 컨스탄트의 값이 1.2, 2.7, 3.1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컨스탄트는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컨스탄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플롯 정보를 만들어 볼게요. 플롯 1 디폴트에 0.7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진 컨스턴트 노드에서 값은 플롯 0.7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자를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연산자를 꺼내는 것까지가 아니라 연산자를 한번 연결해보는 정도까지는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가장 기본이 되는 add와 multiply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쳐주시고요. multiply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multiply. 자, 보시면 이 연산자 노드에 인풋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풋 1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점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벡터 값을 넣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새로운 인풋 2가 생기면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나타내줍니다. 자, multiply에 한번 벡터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인풋 2가 생기면서 이 벡터 값에 무엇을 곱해줄지에 대한 두 번째 인풋을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0.7을 한번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인풋 3이 생기면서 새로운 또 인풋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가 상수도 만들었고 연산자도 만들었고 이제 연산자를 활용해 이 두 값이 곱해지도록 만들어 두었지만 아직까지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서 어떠한 결과의 차이는 볼 수 없죠.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노드들은 모두 변수이기 때문에 결과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계산을 했지만 출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가 가시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값을 분해했다가 뭉치는 법. 그리고 다섯 번째, 값을 어트리뷰트로 출력하는 법.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벡터를 만들었고요. 플롯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벡터 곱하기 플롯으로 곱해준 거예요. 자, 이 결과는 벡터의 결과를 가지고 있을 텐데 만약에 이 결과를 우리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면 벡터, 어트리뷰트, 다이렉션 뭐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트로 출력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용할 노드는 bind export입니다. bind export를 꺼내주세요. bind export를 꺼내주시면 아까 만들었던 bind와 다르게 인풋이 존재합니다. 이 인풋은 뭐냐면요, 값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값을 어트리뷰트로서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우선은 여기에 name이라 써있고 typ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린 벡터를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먼저 벡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dir을 써줄 예정이지만 그대로 두고 결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넣으면 이 위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확인하셨나요? 파라미터라는 이름의 어트리뷰트이 생겼고 그 값은 벡터입니다. 자, 이 값이 곱해진 게 보이시나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컨스턴트 값을 0.7이 아니라 1.5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에 1.5씩 곱해지겠죠? 자, 바로바로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1을 써준다면 이 값과 동일한 값이 여기에 쓰여지겠죠?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이름을 바꿔볼게요. 지금은 PARM으로 쓰여 있어요. 이 내용을 DIR로 바꾸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변화를 확인해보세요. 자, DIR이라는 벡터 어트리뷰트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값을 분해했다가 뭉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노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벡터를 플롯으로 바꾼다고 해서 벡터 투 플롯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플롯을 모아서 벡터를 만든다 해서 플롯 투 벡터입니다. 자, 이 두 노드를 보았을 때 느낌상 뭔가 쌍이 좀 잘 맞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기에서는 x 값이 나올 거고요. y 값이 나올 거고 g 값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각각의 값은 플롯으로서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보를 어떠한 데이터 처리를 한 후에 다시 이렇게 넣어준다면 여기서 결과로 다시 벡터가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데이터 처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뭘 의미할까요? 자, x와 g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y만 플롯 0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원래 주어진 벡터의 y값을 무시하고 y는 모두 다 0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제들을 진행해 보면서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작업을 위해 어트리뷰트를 불러오는 법 알려드렸고요. 상수 만드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상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연산자를 꺼내는 법 알려드렸고요. 인풋이 늘어나는 것도 보셨습니다. 네 번째, 값을 분해에다가 뭉치는 법 방금 알려드렸고, 다섯 번째, 값을 어트리뷰트로 출력하는 방법 뭐라고 했죠? 바인드 엑스포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로 예제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어트리뷰트 밥은 지우고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시고요. 어트리뷰트 밥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고요. 플래그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도 해줄게요. 자, 어트리뷰트 밥의 파라미터를 보시면 런오버란이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지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포인트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해요. 자, 그리고 어트리뷰트 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밥 안으로 들어오시면 두 가지 노드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오메트리 밥 글로벌이 있고 지오메트리 밥 아웃풋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습을 위해서 이 두 노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진 어트리뷰트 밥 안에는 어떠한 노드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트리뷰트 밥 안에서 포지션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가공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인드 노드를 이용해서 포지션 어트리뷰트를 불러와야 합니다. 자, 먼저 우선은 바인드 노드를 이용해서 포지션 어트리뷰트를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탭 누르시고요. 바인드 쳐주시면 자, 바인드 노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파라미터라고 쓰여 있고 플롯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add에서 들어온 인풋에 파라미터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러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대문자 p를 써주시고 타입을 3플롯 벡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시작할 세팅은 되었고요. 지난 시간에 어트리뷰트 랭글에서 코드를 쓸 때 처음에 했던 예제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다음에 했던 예제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예제에서는 어트리뷰트를 활용했고 두 번째 예제에서는 변수만을 활용해서 p.y의 값을 바꿔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에서도 어트리뷰트를 활용해서 그 어트리뷰트 값을 이용해서 p.y의 값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자, 어트리뷰트 밥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지난 시간을 기준으로 두 번째 예제를 먼저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벡스 코드로 쓰여 있는 이 문장을 보시면요. 가장 먼저 타입캐스팅과 함께 cc의 존재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cc의 값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CC는 2.7 이렇게 선언을 해준 건데요. 자, 어찌브 밥에서는 이 두 문장과 같은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컨스턴트 노드를 만들어주고 플롯 2.7을 써주기만 하면 그 자체로 변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컨스턴트 노드를 한번 꺼내볼게요. 컨스턴트 노드를 꺼내주시고 이 값에 플롯이죠. 2.7을 입력해주면 이 노드 하나 자체로서 이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자, 그리고 이 밑에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컨스턴트 노드를 꺼내주고요. 값에 3.9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벡스와 어치브 밥에서 가장 큰 차이는 벡스에서는 이렇게 cc, dd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요. 어치브 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여기에 cc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줄 수 있겠죠. dd.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이름을 바꿔줄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직관적으로 뭐가 어디에 이용되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얘기까지는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 문장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p.y는 dd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p에서 x, y, g 중에 y만 다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벡터의 값을 플롯으로 쪼갠 다음에 다시 뭉치는 걸 보여드렸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불러온 바인드에서 불러온 어치브 p의 값을 벡터 to 플롯으로 쪼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의 값을 벡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이것은 x의 값을 의미하고 있을 거고요. 이 값은 y를 의미하고 이 값은 g를 의미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입력해 주기 전에 우선은 결과적으로 플롯을 다시 벡터로 모아줄 거기 때문에 플롯 투 벡터를 꺼내둘게요. 자, 이렇게 꺼내놓고 x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바로 해줄게요. 그리고 g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연결을 바로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변수들을 가까이 좀 둘 건데요. 우리가 필요했던 건 dd의 값이 y에 들어가면 되죠. 자, y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 위에 결과가 원하는 3.9로 변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죠? 이 결과가 포지션 어트리뷰트를 이 결과에서 포인트 어트리뷰트를 어새롭게 바깥으로 출력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바인드 노드를 이용해서 불러온 정보를 가공한 변수에 불과하고요. 이 값을 다시 포지션에 넣어줘야 합니다. 자, 바인드 익스포트를 꺼내주겠습니다. 바인드 익스포트를 꺼내주고 어느 정보에 넣을지, 이 값이 어느 정보로 갈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벡터로 바꿔주고 파라미터에 이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파라미터라는 벡터가 뜨면서 새로운 어트리뷰트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리가 원했던 이 정보가 포지션 어트리뷰트 P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파라미터라는 벡터 어트리뷰트에 들어갔죠. 이건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름을 대문자 P, 포지션 어트리뷰트로 바꿔줘야 합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였던 새로 생겼던 파라미터 어트리뷰트는 사라지고 우리가 원했던 대로 포지션 어트리뷰트에 3.9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첫 번째 예제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작업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float cc 변수고요. dd 변수 이렇게 있었는데 attribute AA, float attribute bb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은 이름을 먼저 그럴싸하게 바꿔줄게요. AA로 바꿔주고요. bb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름을 바꾸는 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값을 AA라는 어트리뷰트로 뽑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바인드 익스포트를 불러주시고요. 자, 동일한 바인드 익스포트를 두 개 쓸 거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값을 받아주면 됩니다. 자, 넣어주기 전에 먼저 이름 정리를 해줄게요. 어트리뷰트 이름은 AA가 될 거고요. 플롯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이름을 어트리뷰트 BB로 하면 되겠죠. BB로 하고요. 타입은 플롯이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값을 여기에 넣고 이 값을 여기에 넣으면 뒤에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넣어줌과 함께 AA가 생성이 되었고요. 넣어줌과 함께 BB라는 플롯 어트리뷰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 AA가 아니라 애플이라고 적어 놓더라도 바인드 익스포트에서 지어준 이름만이 중요한 겁니다. 단지 이 어치브 밥 안에서 이름으로 구분을 짓기 위해 이름을 짓는 란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보다 할만하죠?
자, 바로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지운 다음에 어치브 밥 새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고요. 어치브 밥에서 런오버의 포인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예제를 볼게요. 자, 우리의 이번 예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먼저 존재 선언이 되어 있고 값 선언이 되었고 어치브 P에서 X의 값만 이렇게 단순 계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치브 밥 들어가서 해볼게요. 플래그 켜주시고요. 좀만 더 멀리서 보는 것처럼 해둘게요. 아까 화면상에서 사라졌더라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으로 제공된 이 두 노드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포인트 어트리뷰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탭키 누르시고 바인드로 포지션 어트리뷰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에 P 쓰시고요. 벡터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플롯 3개로 된 벡터 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엔 벡터로 할게요. 자, 다시 식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컨스턴트로 값 두 개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변수를 다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변수가 만들어진 뒤에 필요한 것에만 어트리뷰트를 입혀주면 됩니다. 우선 그러면 컨스턴트 두 개를 꺼내볼게요. 컨스턴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자, 값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7.2를 만들어 줄 거고요. 얘는 2.9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때 7.2 이 친구는 KK로서 변수죠. 그냥 이름만 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집착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LL로 이름을 지어주고 바인드 익스포트로 어트리뷰트로 전환시켜 주겠습니다. 자, 값을 넣어주고요. 지금 값을 넣어주니까 파라미터라고 뜨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바인드 익스포트를 만들자마자 파라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어트리뷰트 LL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LL이라는 어트리뷰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우선은 벡터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를 플롯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가공을 하고 다시 하나의 벡터로 묶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롯 투 벡터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값을 벡터 투 플롯에 넣어주고요. 이 값은, 자, 이번에는 x 값의 변화를 줄 거고 y 값은 동일할 거죠. g 값도 동일할 예정입니다. 좀 가까이에 둘게요,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LL과 KK가 더해진 값이 여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트리뷰트 LL 더하기 변수 KK죠. 그러면 add 노드를 꺼내주고요. 순서를 좀 따져줄게요. 원래 제한된 식에서 어트리뷰트 LL이 먼저 쓰여 있었기 때문에 LL을 먼저 add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K 변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값을 플로트 벡터의 첫 번째 값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건 바인드 익스포트로 P의 값을 갱신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인드 익스포트를 꺼내주시고요. 자, 어떤 값을 통제할 것이냐면 대문자 P를 써주시고 타입은 벡터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준비된 내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면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었군요. 자, 7.2 더하기 2.9는 10.1 맞죠? 자, 바로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어트리뷰트 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밥 새로 꺼내줄게요.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오버 포인트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트리뷰트 TWA가 있고요. 변수 TWB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TWC는 어트리뷰트 TWA와 변수 TW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없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기본으로 제공된 이 두 노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7이라는 값과 0.4라는 값을 만들어서 변수와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스턴트를 꺼내주고요. 자, 여기서 값을 0.7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하고 붙여넣을게요. 자, 여기서는 값을 TWB를 위해서 0.4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0.7의 내용을 바로 바인드 익스포트로 TWA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면 파라미터라고 나오지만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TWA라고요. 그리고 얘는 별다른 손을 댈 건 없지만 좀 보기 좋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TWB라고 써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TWC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TWA라는 어트리뷰트가 TWB의 계산의 결과로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수들을 만들어주고 노드들을 연결해서 TWC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은 TWA 이 값에 2를 곱해줘야겠죠. 컨스턴트를 꺼내주시고요, 이 값에 2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해줄 거기 때문에 멀티플라이를 꺼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TW 곱하기 TWA 곱하기 2입니다. 순서를 지켜줘야 합니다. 곱해주면 이 값은 이 앞가지의 내용이죠. 자, 이 뒤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TWB라는 변수가 있고요, 컨스턴트로 0.7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해줘야겠죠. 멀티플라이 끝내주고요,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TWB부터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0.7을 연결해줄게요. 자, 이 두 값을 더해주고 있죠. add 노드를 꺼내겠습니다. add 노드 꺼내주고요, 순서에 맞게 위에 있는 멀티플라이부터 연결해줄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연결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플롯 어트리뷰트 TWC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bind export를 꺼내주고 이름을 먼저 정해줄게요. TWC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여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TWC 우리가 원했던 1.68이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죠? 간단하지 않은가요? 여튼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밥 나오시고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게요. 자, 플래그 켜주시고 포인트 확인하고 어차피 밥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용할 문장 볼게요. 자, 벡터 홈이라는 게 있고 어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줬고요, 어웨이에 대한 정보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벡터의 차이를 이용해서 dir이라는 벡터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우선 포지션에 대한 정보 이용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컨스턴트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컨스턴트 꺼내주시고요, 컨스턴트에서 지금까지는 플롯만 이용을 했었는데 플롯이 아니라 벡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을 입력해주면 돼요. 자, 동일한 거 두 개 이용할 거니까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자, 위에 있는 거는 이름을 한번 바꿔줄게요. 홈이라고 바꿔주고 밑에 있는 거는 어웨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은 홈에 대응되게 0, 2, 0. 밑에 있는 건 밑에 있는 어웨이라는 컨스턴트에는 3, 1, 2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트리뷰트로 뽑아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과정을 이 두 노드만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웨이에서 홈을 뺀 값을 어트리뷰트 dir로 쓰고 싶은 거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바꿔줄게요. 이렇게 어웨이가 위에 있고 홈이 밑에 있는 거고요. 자, 이 안에서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subtract로 빼주도록 할게요. 자, 어웨이가 먼저 들어가겠죠. 어웨이가 들어가 주고요, 홈이 들어와 주면 어웨이 빼기 홈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벡터 어트리뷰트 dir로 정의 내려주면 되겠죠. bind export 꺼내주고요, 여기에서 타입을 벡터로 미리 바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dir로 적어주고요, 값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3에서 0 빼면 3이고요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이고요 2에서 0 빼면 2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문장을 밥으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플롯에서 벡터로 넘어올 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예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시고요, 어찌를 밥 새로 꺼낼게요. 연결해주고 키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확인하시고요,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새로 할 예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홈이라는 벡터 어트리뷰트, 어웨이 벡터 어트리뷰트, 다이렉션 벡터 어트리뷰트, 파워라는 플롯 어트리뷰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두 노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이 값을 설정해 준 다음에 어트리뷰트 홈과 어트리뷰트 어웨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턴트를 꺼내고요, 벡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두 개 쓸 거니까 복사해서 붙여 넣어 둘게요. 그리고 첫 번째 컨스턴트에 홈에 쓸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5, 0.9, 마이너스 0.3.
자, 그럼 두 번째 거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6.2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6.2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벡터 어트리뷰트 홈이라고 지정을 해줘야겠죠. 바인드 익스포트를 꺼내주시고요. 벡터를 선택해줄게요. 그리고 이름은 홈입니다. 연결해주면 상단에 홈 어트리뷰트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벡터로 된 홈 어트리뷰트이 생성이 되었죠. 바인드 익스포트 꺼내주고요. 연결을 해주시면 파라미터라고 뜰 거예요. 이름은 어웨이로 바꿔줄 겁니다. 자, 파라미터라고 떴고 지금 플롯으로 돼 있음에도 벡터의 값이 나오는 건 이 값이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타입 맞춰주세요. 그리고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 이름도 어웨이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위에 홈과 어웨이 벡터 어트리뷰트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벡터 어트리뷰트 dir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두 값을 빼주고 0.5를 곱해줘야 합니다. 자, subtract를 꺼낼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작업에서는 순서를 맞춘다고 이렇게 위치로 옮겼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에 맞게 인풋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어웨이가 먼저입니다. 어웨이를 먼저 넣어줄게요. 그리고 홈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0.5를 곱해줘야죠. 멀티플라이를 꺼내주고요. 상수 0.5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컨스탄트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0.5를 입력해주시고, 자, 이 차이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넣어주시고요. 0.5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결과는 벡터 어트리뷰트 다이렉션이 되겠죠. 바인드 익스포트에서 꺼내주시고 타입은 벡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dir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상단에 dir 어트리뷰트이 생성되는 걸 확인해 볼게요. 자, 생성되는 거 확인하셨죠? 자, 이번에 새로운 length라는 기능을 이용해 볼 건데요. 벡터의 값을 넣었을 때 그 벡터의 길이를 구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해진 값은 float attribute power라는 어트리뷰트로 저장할 예정입니다. 자, 한번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탭키 누르시고 length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별것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한 어트리뷰트 다이렉션을 length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 이미 이 노드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그러면 바인드 익스포트에서 플롯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파워라고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랭스 값을 넣어줍니다. 자, 파워라는 플롯 어트리뷰트이 만들어졌고 다이렉션이라는 이 벡터의 길이를 측정해서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이건 조금 순차적으로 작업이 되었고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별로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밥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밥 새로 꺼낼게요. 연결해주시고 플래그 켜주시고 선택도 해주겠습니다. 런오버 포인트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어트리뷰트 밥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배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p.x는 어트리뷰트 p.x 더하기 1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포지션 어트리뷰트에서 x의 값만 이용해서 값의 변화를 준다는 뜻이죠. 자,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요? 이 두 노드를 지우고 바인드로 포지션 어트리뷰트를 부를 거고요. 가공을 한 다음에 바인드 익스포트에서 여기에 p라고 입력을 해준 다음에 연결을 해줬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볼 건데요. 이 바인드라는 노드를 쓰지 않고 어트리뷰트 밥이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오메트리 밥 글로벌과 지오메트리 밥 아웃풋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바인드와 바인드 익스포트를 이용해서 포지션의 어트리뷰트를 이용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 두 노드를 이용하면 마치 바인드 익스포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이 방식으로 안 알려드리고 바인드로 알려드렸었냐면 포인트 어트리뷰트 이외에 다른 어트리뷰트를 이용할 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인드를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바인드로 포지션을 이용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공되어 있는 이 두 노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을 보시면 포지션 어트리뷰트 x만 이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를 플롯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벡터 투 플롯을 꺼내주고요. 그리고 x가 아닌 y와 g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 다시 벡터로 만들어서 p에 넣어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롯 투 벡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와 g는
동일할 거고요. P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이곳에 1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컨스턴트 만들어주시고 1을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1을 넣어주고 벡터의 값을 P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변할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간 1이 P.X에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원래 여기에 있었던 포인트가 이쪽으로 이동했죠. 자, 이번에는 지우지 않고 바로 다음 예제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더해지는 게 1이 아니라 골뱅이 프레임입니다. 자, 글로벌 베리어블을 이용한 건데요. 보시면 지오메트리 밥 글로벌에는 프레임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은 타임라인에 있는 이 숫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베이스로 둬야 되기 때문에 1에다 두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 값을 지워주고요. 요 x 값에 프레임을 연결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1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결과와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좀 멀리서 보는 걸로 하고요. 플레이를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프레임 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X축으로 포인트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치블밥 지워주고요. 어치블밥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주고요. 켜주고 런오버 확인하시고요. 들어볼게요.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벡터 어트리뷰트 다이렉션이 있고요. 그 값은 어치뷰트 프레임 나누기 2 그리고 0으로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벡터를 만들어주기 위해 플로트 벡터를 이용해 줄 수 있는데요. 플로트 벡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개의 플롯이 들어오면 벡터로서 이용이 가능하겠죠. 자, 먼저 프레임을 첫 번째 값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벡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프레임 값을 두 번째 값에서 넣어줄 건데 나누기 2를 해줘야 하죠. 그렇다면 디바이드를 꺼내줄게요. 그리고 나눠줄 상수 2를 꺼내겠습니다. 컨스턴트 꺼내주고요. 2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프레임 값이 디바이드의 첫 번째 인풋에 들어오고 두 번째 인풋에 2가 들어가면 프레임을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x, y, z 값 중에 x와 y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값에 컨스턴트로 0을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첫 번째 들어간 값은 프레임이고요. 두 번째 들어간 값은 프레임 나누기 2를 한 값이 들어갔고 세 번째 값은 0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은 뭐죠? 벡터 어트리뷰트 다이렉션입니다. 자, 바인드 익스포트로 이 값을 다이렉션으로 명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벡터로 바꿀 거고요.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트리뷰트 다이렉션을 만들었고요. 이번엔 포지션과 여기의 포지션을 이용해서 포지션의 다이렉션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dd 노드를 꺼내면 되겠죠. add 노드를 꺼내주시고요. 포지션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다이렉션이라는 벡터를 input2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셨나요? 작업이 된 걸? 자, 지금은 154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고요. 1프레임부터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위치가 프레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기울기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트리뷰트 지워주시고요. 어트리뷰트 꺼내주시고요. 연결해주시고 켜주시고 포인트 확인해주시고요. 자, 저는 이 다음 예제의 문장을 보았습니다. 우린 지금 2개의 예제가 남았는데요. 다음 예제와 그 다음 예제가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예제 하나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맨 마지막 예제로 가볼게요. 자, 어트리뷰트 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예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원래는 이 예제도 해야 되고 이 예제도 해야 되는데 변수 하나가 더 늘어난 것 말고는 차이가 없어서 맨 마지막 예제로 바로 넘어왔어요. 자, 진행을 해볼 건데 해석을 해보면 어떤가요? 포지션 어트리뷰트에 변화를 줄 예정인데 어떤 것들을 이용했나요? var이라는 변수를 이용했고요. 그 값은 벡터입니다. divide라는 변수를 이용했고 그 값은 float 20입니다. 그리고 tt라는 float 변수를 이용했는데 그 값은 현재 프레임을 뜻하는 골뱅이 프레임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맨 위에 벨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턴트를 꺼내주고요. 값을 입력해 줄게요. 벡터로 바꾸고 1.0, 0.5, 0.3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트리뷰트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두면 변수가 되는 겁니다. 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var이라고 이름을 써줄게요. 자, 컨스턴트 꺼내주시고요. 값은 20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름을 divid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tt인데요. 자, 보시면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식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자, vap 글로벌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너를 이용해서 노드를 밖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정보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너를 이용해주면 마치 변수의 느낌을 좀 잘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을 연결해주면, 자, 방금 전에 널 자체에는 아웃풋에 그 포인트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을 해준과 함께, 자, 동일한 값이 여기에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프레임이 들어왔고 바로 프레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t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변수가 모두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ar을 divide 값으로 나눠줄 거고요. t 값으로 곱해줄 겁니다. divide를 꺼내주고, 자, input 1에 var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vide 값을 input 2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tt와 곱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multiply를 꺼낼게요. input에 넣어주고, 자, input 2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이 뒤의 내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제 포지션의 값을, 이제 이 값을 포지션에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add를 꺼내주고요. 포지션을 연결해주고 결과를 인풋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값을 다시 포지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지금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 값을 곱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결과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플레이 눌러볼게요. 자, 이동하는 게 보이시나요? 자, 좋습니다. 이로써 마지막 예제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3강 파트 4 두 번째 영상, 이 영상에서는 어찌 vap을 다루는 것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제가 최초의 문강의 시리즈의 3강의 대주제를 정보 다루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맥스의 기본적 규칙도 알고 랭글을 이용해 약간의 코드도 쓸 줄 압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을 통해 vap을 다루는 법도 배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한 것에 정말 기쁩니다. 다음 강의 3강 파트 5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